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한국 비료공장 밀수 사건. 미국 회사 스위프트가 경영권을 쥐게 된 울산의 제3비료공장, 즉 영남화학의 경우 미국식 경영이 무엇인가를 한국 측에 가르쳐주는 계기가 됐다. 공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창규 사장은 실권이 없었다. 미국인 부사장 호프웰은 철두철미하고 냉정한 미국식 경영자였다. 미국 투자회사를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한 채의 양보도 없었다고 한다. 사무실 배치부터 달랐다. 다른 회사는 부장부터 방을 따로 썼다. 이곳에서는 이사실도 방문을 없애고 벽으로 차단한 정도였다. 부사장도 아예 자신의 문을 열어놓았다. 김 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님이 와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사생활은 있을 수 없었다. 노크도 필요 없게 만들었으니 언제 누가 들여다보고 들어올지 모르게 만들어 사적인 한담은 할 수 없었다. 미국 경영층은 표준 원가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전기값, 물값, 원료값, 부대비값의 표준을 정해놓고 매달 따지고 들었다. 자연스럽게 절약운동이 시작됐다. 수재가 났을 때 회사 이름으로 기부를 하자고 해도 미국인에겐 통하지 않았다. 그것은 회사가 아니고 정부가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부득이 사전에 지출한 것도 검토해서 사리에 맞지 않으면 개인 변상을 시켰다. 공무원을 접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정치 자금은 어림없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원가를 절감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한 덕분에 제3비료는 제4비료보다 1969년에는 17%, 다음 해에는 20%나 이익이 더 났다. 이렇게 되니 진해화학에 비상이 걸렸다. 진해화학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 애쓴 결과 이익차가 줄어들었다. 경쟁이 가져온 결과였다. 영남화학의 이런 미국식 경영법이 좀 더 오래 계속됐더라면 한국의 기업 풍토를 개선하는 데 모범이 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1971년 호프웰 부사장이 돌아가고 플래트란 사람이 후임으로 온 뒤에는 경영 방식이 다시 한국식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친한적인 인사였고 한국 여인과 결혼할 정도였다. 이성적인 미국식 경영법과 감성적인 한국식이 충돌한 사건이 1968년 추석 때 영남화학에서 일어났다. 호프웰 부사장은 종업원을 모집할 때 한 사람을 불러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받은 봉급을 물어봤다. 본봉 외에도 보너스, 추석 떡값, 가족 수당 등 10여 개의 항목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이렇게 복잡한 임금 체계는 곤란하다면서 총액을 계산해내고 거기에 일정 액수를 더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연봉제로 계약했다. 그리고는 연봉 총액의 12분의 1을 월급으로 지급하게 됐다. 한국인 측에서는 연봉의 18분의 1씩만 월급으로 주고 18분의 6은 떼어놓았다가 때에 맞추어 보너스나 명절 떡값으로 주자고 했다. 합리적인 호프웰 부사장은 종업원의 월급을 이자도 붙여주지 않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주는 것은 종업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호프웰 부사장은 종업원을 위한다면서 보너스 제도를 없애버렸다. 그런데 종업원들은 다른 회사는 추석 보너스를 받고 있으니 우리도 달라면서 파업을 하고 말았다. 오원철은 이렇게 썼다. 호프웰 씨는 한국인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창규 사장은 그를 호플리스라고 불렀지만 물론 호프웰 씨는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호프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4비료공장 건설의 상공부 측 실무 책임자였던 오원철, 당시 공업 1국장, 제5비료공장, 즉 한국비료건설이 박 대통령과 장기영 부총리의 강권에 의해 시작됐다는 이병철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장기영이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부임한 것은 1964년 5월 10일. 한국비료공장의 사업 승인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될 날짜는 4일 후인 5월 14일. 바로 다음날 한국비료건설 계획이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이병철의 자서전에 쓰인 대로 이 4일 사이에 과연 장기영이 여러 번 나를 찾아와서 간청하고 그 자신은 마지못해 응낙하여 서류를 작성한 뒤 그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제2의 의문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대규모 공장 건설이란 점이다. 1970년까지의 비료 수유를 기준으로 하여 제3, 제4비료를 짓기로 하고 기본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요소비료,
33만 톤 규모의 세계 최대 공장을 또 짓기로 한 것은 정상이 아니란 지적이다. 한국의 요소 비료 생산량은 4개 기존 비료 공장이 가동할 때를 기준하면 총 33만 8천 톤이 된다. 한국 비료가 생기면 요소 비료 생산량이 배가 된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은 남으면 수출한다 라는 조건을 붙였다. 제3의 의무는 절차의 무시. 한비건설 안건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 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받았다. 비료공업을 책임지고 있던 상공부와 비료 수급을 책임지는 농림부는 바지저고리가 됐다. 나는 누가 주동을 했는가 지금도 의문을 갖는다. 여하간 삼성의 비료공장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 치밀한 밀실 계획을 짐작할 뿐이다 라고 오원철은 회고했다. 제4의 가장 큰 의무는 너무 비싸게 책정된 공사비. 제4 비료공장은 한비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단일 비료공장이 아닌 복합 비료공장으로서 건설비는 단일 공장인 한비가 더 싸야 한다. 그런데 한비 건설비가 제4 비료공장보다도 수백만 달러나 더 높게 매겨진 것이다. 이 의문을 요약하면 이병철은 장기영을 통해서 한비건설에 필요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공사비를 높게 책정한 뒤 일본으로부터 물자 차관 형식으로 여러가지 물품을 많이 도입해 이것들을 시중에 내다 팔아 내자를 조달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는 자서전에서 사카린뿐 아니라 양변기, 전화기, 냉장고, 텔레비전과 공장 건설 장비까지도 밀수해 그 일부를 시중에 팔았다고 말했다. 이맹희의 증언과 오원철의 의문 제기는 묘하게 통한다. 이택규, 당시 수사검사가 실토한 대로 한국 비료공장 지하에는 많은 밀수품들이 파묻혀 있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밀수였다. 이런 사실을 과연 이병철이 모를 수 있었을까? 그가 알았다면 말년에 쓴 호암자전의 변명은 무엇인가? 김정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맹희 씨의 주장처럼 박 대통령이 과연 삼성그룹의 밀수를 비호해 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했다. 밀수와 탈세를 만국병이라고 해서 대통령 특명으로 밀수 합동 단속반까지 만드신 양반인데 어떻게 밀수를 하라고 합니까? 그 양반이 돈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결백했어요. 뇌물은 생리적으로 맞질 않았어요. 정치 자금 모금은 필요 악이니 김성문 공화당 재정위원장한테 맡겨두었다가 유신 이후에는 나한테 맡으라고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비 밀수 사건이 터지자 이 공장의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까봐 무척 걱정했다고 한다. 그는 정보부에 이병두 차장과 전재구 3국장을 불렀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료 공장을 지어 농민들에게 값싼 비료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밀수 사건이 터져 차질이 우려된다. 밀수 사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건설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해야 한다. 임자들이 울산으로 내려가서 현장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사는 중단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하고 그런 당부를 하면서 박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여비까지 보태주었다. 두 사람은 울산의 한국 비료공장 건설 현장에 내려가 인부들을 불러 모아놓고 흔들림 없이 공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1968년 한비 밀수 사건이 일단락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박 대통령은 김영욱 부장을 통해 전재구 국장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정보부가 조사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비 밀수와 관련해서 뜬 소문이 끊이질 않아 대통령도 진상을 궁금해하는 모양이었다. 전재구의 기억에 따르면 정부가 삼성에 한비 공장 건설을 허가한 서류들을 살펴보니 공장 건설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 일체에 대한 도입 허가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포괄적인 허가 조건을 악용하여 공장에 필요 없는 물건들까지 들여와 시중에 내다 팔아 내자를 조달하려다가 사고를 냈다는 것이 전재구 팀의 조사 결과였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허가를 내준 정부는 사실상 삼성의 밀수 면허를 내준 셈이 된다. 상공부 공업 1국장으로서 한비공장 건설 허가에 이견을 제시했던 오원철은 박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삼성과 정권의 실력자들이 이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돈에 대해서 결벽증이 있는 그분께서 직접 한국 비료로부터 정치자금을 뜯었다느니 밀수를 허가했다느니 하는 식의 주장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라고 했다.